제품 말고 몸도 가능한가요? 단돈 5만 원을 내밀며 그 남자가 속삭였죠. 한 번만, 정말 단 한 번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작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제품 가방 하나 들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고객의 집을 찾던 평범한 40대 여성. 처음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등록금이 밀린 딸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방문 판매 뒤에 또 다른 거래. 하지만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딸 친구의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타났고 그녀의 비밀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정말 그녀만의 잘못일까요? 지금부터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비난할 것인지 선택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공감이 되어 위로를 받을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6시 반 정희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떴습니다. 몸이 시계보다 정확해진 지 오래죠. 딸 지훈이 아직 깊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살펴본 뒤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예전보다 여위어 보여서 마음이 아팠어요. 부엌에서 계란 2개를 후라이팬에 올리며 정희는 지갑 속 10,000원짜리 3장을 세어봤습니다. 오늘도 빠듯하네요. 전기요금 고지서가 싱크대 위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달도 연체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엄마, 나 학원비 언제 내줘? 지훈이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정희는 웃음을 지으려 애썼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어요. 곧 내줄게, 걱정하지 마.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아이가 자주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정희는 그 이유를 모르는 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알고 있었거든요. 반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받을 때 지훈만 혼자 집에서 문제집을 풀고 있다는 걸. 엄마도 밥 먹어. 지훈이 계란 후라이를 반으로 나누어 정희 앞에 밀어줬습니다. 정희는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가 자신보다 어른스러워 보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아침을 서둘러 먹은 뒤 정희는 방문 판매용 가방을 챙겼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샘플들이 든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매니등이 결렸어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색이 바래도 고객들 앞에서는 밝은 모습을 보여야 했거든요. 다녀오겠습니다. 정희가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정희는 오늘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새벽 시장 앞에서 시작해서 주택가를 돌며 오후까지 영업을 해야 했어요. 첫 번째 집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또 왔어? 필요 없다니까.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정희는 잠시 주저앉고 싶었지만 다음 집으로 향했어요. 두 번째 집에서는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샘플을 받아주었습니다. 수고하시네요. 그 한마디에 정희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정희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 먹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김밥을 씹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별 성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했어요. 오후 2시 정희는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이 동네는 처음 와보는 곳이었는데 집들이 제법 컸어요. 첫 번째 집에서 벨을 눌렀을 때 중년 남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뭐 때문에 오셨나요?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가방에서 샘플을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건강보조식품 샘플을 드리러 왔습니다. 남성은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추운 날씨 때문에 고맙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이 넓고 깔끔했는데 혼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남성이 물었고 정희는 정중히 손을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샘플만 드리고 가려고요. 그녀는 가방에서 비타민과 홍삼 샘플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고요. 이건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남성은 샘플들을 만져보더니 정희를 바라봤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희는 당황했지만 웃음을 지었습니다. 46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40 초반 정도로 보여요. 정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샘플 드셔보시고 좋으시면 연락 주세요. 명함을 건네려 하는데 남성이 그녀의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남성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혹시 다른 일도 하세요? 정희는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다른 일이요? 글쎄요, 청소나 그런 거 말고 좀 더. 남성은 말끝을 흐렸지만 시선이 의미심장했어요. 정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건강식품 판매만 해요. 그녀가 가방을 들자 남성이 지갑을 꺼냈어요. 5만 원이면 어때요? 5만 원짜리 지폐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정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남성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아, 죄송해요. 오해했나 보네요. 남성은 태연하게 돈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요. 요즘 어려운 세상이니까. 그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처럼 말했어요. 정희는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얼굴이 여전히 화끈거렸어요. 손이 떨려서 가방을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5만 원. 그 돈이면 지훈이 학원을 한 달 더 다닐 수 있었는데. 정희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남성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요즘 어려운 세상이니까. 버스 정류장에 앉아 집으로 돌아갈 버스를 기다리며 정희는 지갑을 열어봤어요.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판매한 건 고작 10,000원짜리 비타민 한 병뿐이었습니다. 수수료를 빼면 2,000원도 안 되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친구들이랑 스터디 카페 가고 싶은데 돈 좀 줄 수 있어? 정희는 답장을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버스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두들 어디론가 가야 할 곳이 있어 보였습니다. 정희만 혼자 떠다니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문틈으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어요. 정희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남성의 제안이 그리고 5만 원이라는 금액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정희는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5만 원이라는 금액이 밤낮으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지훈이 학원비 독촉을 받았다며 풀이 죽어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엄마, 나 학원 그만둘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친구들이 다 사교육비 때문에 부모님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 나도 엄마한테 부담 주기 싫어. 정희는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어떻게 해결할지는 막막했어요. 방문 판매로는 한 달에 100만 원도 벌기 어려웠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을 해봤어요. 지훈의 학원비, 생활비, 공과금. 모자란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그 남성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5만 원이면 어때요? 다음 날 정희는 다시 그 동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배를 누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돌아서려 했는데 문이 열렸어요. 또 오셨네요. 남성이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신 건가요? 정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와서 이야기해요.
남성이 문을 열어주었고 정희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지난번과 똑같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차 한잔하면서 천천히 얘기해봐요. 남성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정희는 소파에 앉았지만 몸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한 번만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을 꺼냈어요. 물론이죠. 부담 갖지 마세요. 남성이 돈을 먼저 건네주었습니다. 미리 드릴게요. 정희는 그 돈을 받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30분 뒤 정희는 집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갑 속 5만 원을 만지작거리며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정희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또 하고 옷을 갈아입고 또 갈아입었어요. 하지만 몸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파? 지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정희는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오늘 장사 잘 됐어? 지훈의 순수한 질문에 정희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응, 잘 됐어. 이거 봐. 정희가 5만 원을 꺼내자 지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와, 대박. 엄마 오늘 뭘 그렇게 많이 팔았어? 비타민이랑 홍삼을 많이 팔았어.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너무 싫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지훈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거울 속 여자가 낯설어 보였습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이야. 자신에게 다짐했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약한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며칠 뒤 그 남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소개해줘도 될까요? 정희는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돈이 또 필요했거든요. 한 달이 지나면서 정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건강식품 판매는 핑계가 되었고 진짜 수입원은 따로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남성 한 명뿐이었는데 입소문이 돌면서 고객이 늘어났습니다. 정희는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었어요. 낮에만, 깨끗한 집에서만, 그리고 절대 하룻밤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규칙이 있으면 자신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는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엄마, 요즘 장사 정말 잘 되나 봐. 지훈이 새 운동화를 신으며 기뻐했어요.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 엄마가 영업을 잘해서 그런가 봐. 거짓말을 할 때마다 목구멍이 메었지만 딸의 밝은 표정을 보면 참을 수 있었어요. 학원비도 밀리지 않았고 지훈이 원하는 참고서도 사줄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예전보다 음식이 넉넉했고 전기요금 독촉장도 오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게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점점 지쳐갔어요. 몸의 피로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더군요. 낮엔 그런 일을 하고 밤엔 딸 앞에서 자상한 엄마를 연기해야 했거든요. 정희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정희는 당황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돈은 생겼지만 마음은 더 가난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문이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정희 씨 요즘 어떻게 사는 거야? 갑자기 살림이 나아진 것 같던데? 혼자 키우는 엄마가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나? 정희는 그런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호기심 반, 의심 반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고요. 엄마, 우리 이사 가면 안 돼? 지훈이 갑자기 물었어요. 왜? 여기가 싫어? 아니야, 그냥. 새로운 곳에서 살고 싶어서. 지훈도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밤마다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이게 맞는 건지 고민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정말 딸을 위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정희는 단골 고객 중 한 명인 창민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정희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힘드시죠?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뭐가요? 이런 일 말이에요. 처음엔 다들 쉽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일 힘든 일이거든요. 창민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정희가 강하게 말했지만 창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죠. 저도 힘든 시절이 있었거든요. 공장에서 잘리고 아내는 아프고 그때 저도 별의별 일을 다 해봤어요. 창민의 말에 정희는 울음이 났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런 일은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정희는 지훈이 공부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이가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언젠가 이 비밀이 딸에게 들키는 날이 올까봐. 정희의 악몽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고객을 만나러 가던 길에 익숙한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훈이 다니는 학교 앞에서 자주 보던 차였습니다. 설마. 정희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훈의 단짝 친구 서연이의 아버지 김 과장이었거든요. 정희 씨. 김 과장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여기서 뭐해요? 정희는 얼른 건강식품 샘플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아, 영업차 나왔어요. 그래요? 저도 마침 시간이 좀 있는데. 김 과장의 시선이 의미심장했어요. 정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일이 있어서. 잠깐만요, 정희 씨. 사실 얘기 좀 할 게 있어서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혹시 다른 일도 하시나요? 건강식품 말고. 김 과장이 빙 둘러서 물었습니다. 정희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그런 일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거든요. 정희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슨 소문을? 글쎄요, 주변에서 들은 얘기인데 정희 씨가 요즘 살림이 많이 나아졌다더라고요. 지훈이도 학원 잘 다니고. 김 과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도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요. 회사 일도 힘들고 집에서도 뭔가 위로가 필요해요. 정희는 뒷걸음질 쳤어요.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에이, 괜찮아요. 서로 어려운 사람끼리 도와주는 거죠. 10만 원이면 어때요? 김 과장이 지갑을 꺼내는 모습에 정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훈의 친구 아버지가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던 그 사람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정희가 소리쳤어요.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김 과장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나 보네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정희가 부정해도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이만. 다음에 또 봐요. 김 과장이 차에 타고 가면서 창문을 내렸어요. 참, 지훈이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지훈이 알게 되면? 학교에서 소문이 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더욱 따가웠고요. 엄마, 왜 이렇게 늦어? 지훈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이 아빠가 엄마 봤다고 하던데 어디서 만났어?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서? 길에서 우연히. 그런데 서연이 아빠가 이상한 얘기하더라. 지훈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뭔 얘기? 엄마가 요즘 일을 많이 한다고. 그런데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어보더라. 정희는 목이 막혔어요. 그냥 건강식품 판매를 열심히 한다고 했지? 응. 그런데 서연이 아빠 표정이 좀 이상했어. 뭔가 더 알고 있는 것 같은. 지훈이 엄마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혹시 나한테 숨기는 일 있어? 지훈의 직진적인 질문에 정희는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뭘 숨겨? 그냥 요즘 엄마가 이상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 정희는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지훈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이 아이를 지키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 수 없었어요. 김 과장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지훈의 의심스러운 눈빛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벽 너머로 딸의 작은 숨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마저 무겁게 느껴졌어요. 정희의 두려움은 일주일도 안 되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지훈이 학교에서 돌아온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가방을 던지듯 놓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아, 저녁 먹자. 정희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방문을 열어보니 지훈이 침대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정희가 다가가자 지훈이 몸을 돌렸어요. 엄마.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말? 서연이 아빠가 엄마에 대해서. 지훈이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희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기다렸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서연이 아빠가 엄마를 아는 것 같다고. 그런데 건강식품 파는 것 말고 다른 일도 한다고. 지훈이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정말 그런 거 아니지? 정희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하고 싶었지만 딸의 맑은 눈을 보니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대답을 안 하니까 더 무서워. 서연이가 뭐라고 했는데?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가 엄마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엄마가 지훈이 말을 못하고 훌쩍거렸습니다. 정희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김 과장이 결국 입을 열었구나. 그것도 자기 딸한테까지. 지훈아, 엄마가 설명할게. 설명은 뭘 설명해? 엄마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야? 지훈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15년 살아오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서연이가 반 아이들한테 다 말했어.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지훈아, 진정해. 엄마가 진정하라고? 엄마가 그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진정해? 지훈이 벌떡 일어나더니 정희를 밀쳐냈어요. 나 정말 창피해서 학교 못 가겠어. 정희는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훈이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 더러워. 그 말에 정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에게 더럽다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지훈아, 엄마는 왜 그런 일을 했어? 돈이 그렇게 필요했어?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내 학원비 때문에? 내 때문에 엄마가 그런 일을 한 거야?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지훈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이제 반 아이들이 다 알잖아. 지훈이 방문을 박차고 나가려 했어요. 어디 가려고? 나 며칠 할머니 집에 있을래. 엄마 얼굴 보기 싫어. 지훈아, 제발. 정희가 붙잡으려 했지만 지훈은 이미 현관으로 뛰어나가고 있었어요. 돌아와. 지훈아. 정희가 따라 나갔지만 지훈은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정희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딸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딸에게 상처를 준 거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훈의 할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정희야, 지훈이가 갑자기 와서 며칠 있겠다는데 무슨 일이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다는 거야? 지훈이가 울면서 왔는데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희는 더욱 미안했어요. 곧 데리러 갈게요. 아니야, 일단 며칠 있게 해. 지훈이가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전화를 끊고 정희는 텅 빈 집을 바라봤어요. 딸의 빈 방, 딸이 두고 간 교과서들, 딸이 아끼던 인형. 모든 것이 정희를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어요. 지훈의 더러워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더러운 사람이 된 걸까요? 딸을 지키려던 마음은 어디로 간 걸까요? 지훈이 집을 나간 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고객들의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문도 열지 않았어요. 넷째 날 아침 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눈은 퀭하게 들어가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부엌 서랍에서 과도를 꺼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이렇게 끝내는 게 나을까? 정희는 손목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훈에게도 자신에게도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일 것 같았거든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정희는 무시하려 했지만 벨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정희 씨, 저예요. 창민이에요. 익숙한 목소리에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그녀의 고객 중 한 명이었죠. 문 열어주세요.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창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진중했어요. 정희는 과도를 다시 서랍에 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창민이 정희의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죠. 창민이 거실에 앉으며 말했어요. 소문 들었어요. 딸이 집을 나갔다면서요? 정희는 놀라서 창민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이 동네가 좁잖아요. 다들 알고 있어요. 창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정희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창민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한테도 딸이 있었어요. 지훈이하고 비슷한 나이였죠.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창민에게 딸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과거형이에요? 네.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떠났어요. 창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아내는 딸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저는 술만 마셨죠. 정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창민이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았다니. 그래서 정희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딸을 위해 그런 일까지 하는 모습이. 제가 더러운 짓을 했죠. 정희가 자조적으로 말했어요. 더러운 짓이라뇨? 창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 씨는 살기 위해 몸부림친 거예요. 그게 뭐가 더러워요? 하지만 제 딸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창민이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정희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세요. 어떻게요? 진실을 말하세요. 숨기지 말고 변명하지도 말고 그냥 솔직하게. 창민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정희 씨 같은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세상에 알려주세요. 정희는 창민의 말을 곱씹어 봤어요. 진실을 말한다는 것. 세상에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는 것. 생각만 해도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할 것 같기도 했어요.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정희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딸을 위해 그런 일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창민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정희 씨는 저에게 구원이었어요. 구원이요? 네. 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정희 씨를 만나서 위로를 받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창민이 문을 향해 걸어가며 돌아봤어요. 정희 씨도 누군가에게는 구원일 수 있어요. 창민이 떠난 뒤 정희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말한다는 것. 무섭지만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숨어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시민제보라고 치더니 방송국 홈페이지를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제목 5만 원의 대가 마이너스한 여성의 고백. 정희의 제보는 일주일 뒤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채로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혼자 딸을 키우는 46세 여성입니다. 정희가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 도박으로 집을 나간 뒤 딸과 단둘이 살면서 방문 판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생활이 어려웠어요. 방송국 기자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도 하게 되신 건가요? 네. 처음엔 정말 한 번만이라고 생각했어요. 딸 학원비만 마련하면 된다고. 하지만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카메라 너머에 있을 지훈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딸이 알게 되었고 모든 게 무너졌어요. 딸은 집을 나갔고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어떠신가요? 기자가 물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사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정의를 비난하는 댓글과 동정하는 댓글이 뒤섞여 올라왔어요. 자업자득이다, 딸이 불쌍하다는 말도 있었지만 사회가 만든 피해자다, 용기 있는 고백이다라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정의와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제보를 해온 것이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 사람은 알아요라는 메시지들이 방송국으로 쏟아졌습니다. 방송 사흘 뒤 정희는 지훈의 할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정희야, 지훈이가 집에 가고 싶다는데. 정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응, 방송 보고 많이 울더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다고. 그날 저녁 지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딸의 모습에 정희는 눈물이 났어요. 지훈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훈아. 모녀는 거실에서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엄마, 나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지?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약해서 그런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가 나를 위해서. 지훈아, 엄마는 앞으로 달라질 거야. 더 이상 그런 일은 안 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새로 시작하자. 정희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학교는 어떻게 해?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애들이 뭐라고 할 텐데. 견뎌내자.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살기 위해 몸부림친 거잖아. 며칠 뒤 정희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사회복지기관에서 상담사 일을 제안해 온 것이었습니다. 정희 씨 같은 경험을 한 분이 상담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있나 싶었지만 정희는 용기를 냈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 달 뒤 정희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실에서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여성들을 만났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상대방의 눈에서 안도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한 상담자가 말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정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창민이 말했던 게 맞았어요.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훈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처음엔 학교에서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당해졌습니다. 우리 엄마는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거야라고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모녀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엄마, 후회해? 지훈이 물었어요. 뭘? 방송에 나간 거. 정희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아니, 후회 안 해. 덕분에 진짜 내가 될 수 있었으니까. 진짜 엄마? 응. 더 이상 숨어 살지 않는 엄마. 당당하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엄마. 정희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 강변을 걸으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울 수도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의 선택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거든요. 이제 정희는 더 이상 파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고백자이자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는 상담사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에게는 용기 있는 엄마였습니다.